예, 들어갈게요. 그 42쪽 맞아요? 예, 임목 들어갑니다. 임목.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요? 토지하고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요?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임목 할 차례죠, 임목. 그죠? 그러면 임목이 뭡니까요? 그래,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자, 가부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죠? 근데 이름 써놓으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중개대상물이 되죠? 근데 아예 등기해 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됐다는 말이 나와 있거나 또는 임목이란 말이 들어있어야지 임목이 됩니다. 그러면 임목은 무슨 객체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됩니다. 그럼 명인방법 차이는 뭐예요? 명인방법은 저당은 돼, 안 돼? 소유권만 되죠? 근데 이제 이건 소유권하고 저당권 다 된다는 그 차이점.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죠. 그럼 처음부터 바로 등기소로 가요? 아니죠. 자, 시군구에 보면은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그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요. 거기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네,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란 말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아무데나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한 필지 토지입니다. 그럼 이게 수목이죠? 그러면 1필토지 단위로만 등기가 가능해요. 일부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다. 이걸 묻는 거예요. 일부도 가능하겠어요? 네, 일부도 가능합니다. 필지 단위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고 1필토지 일부 수목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수종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수종은 제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나무만 별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 놓으면. 이게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저당은 왜 잡습니까요? 돈 빌렸으면서 잡죠? 그러면 1억 빌려서 딱 가정을 해봐. 그럼 미리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이 저당을 잡았는데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벌처된 임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안 미치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동산으로 바뀌었지만 미쳐요. 먼저? 미쳐. 그래, 이건 미치는 거예요. 자, 근데 벌채가 안 되는데 또 돈을 안 갚아. 이 사람은 자기 채권 1억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병이 임목이 되고 토지는 그대로 누구 겁니까요? 가부 토지죠. 그럼 병은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상권 설정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자, 가부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목이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개공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토지 등기부로도 가능해요? 네. 토지 등기부로 저 나무가 임목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냐고. 네. 갸우뚱하지 말고 가능합니다. 어디가 나와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임목 등기 뭐가 나와요? 그래서 저 나무가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확인하려면 뭘 띄워봐야 돼?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구에가 뭐가 나와요? 소유자가 나와요. 소유권. 을구에가 뭐가 나와요? 소유권의 저당권에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뭘 띄워봐라? 임목 등기부를 띄워봐라.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가부 토지를 누가 빌렸을 것 같아요? 을이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장기적으로 빌렸으면 지상권이 낮죠? 그래서 일단 나무를 심었어, 을이. 그러면 나무는 누구예요? 토지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해서 빌려서. 근데 이제 우리 이걸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 이목이 됐잖아요. 그럼 이목은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병에게 돈 빌려 쓰면서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자. 근데 이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가박월사에 임의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저당권자 병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는 저당권자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것이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 여러분 교재에 나온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내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 아, 그것까지는 말 안 해도 돼요. 아, 좋아. 자, 그러면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은이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자, 읽어갈 테니까 동그라미 칠한 대만 치세요. 자,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그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임목 등록을 뭐해서? 그 임목 등록 원부란 단어 있어요? 거기다가 진하게 떠나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등기를 하려면 임목 등록 원부에 수목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종 수량 제한 없이 이 지문 있어요? 일필토지 전부 또는 뭐라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수종 제한 받지 않고 전부 수목도 가능하고 일부 수목도 가능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목은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토지와 플러스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 효력 임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이건 안 미쳐요.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 따로 임목 따로. 이건 안 미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넣었어요? 이것이 무슨 지상권? 그래, 법정 지상권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 어디에 대해서도? 임목에 대해서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목 공시 나와 있죠?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주루단 다섯 번째, 그래서부터 밑적으세요.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표제부 동그라미. 아까 표제부에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임목 등기 번호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임목 등기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해서 수목이 등기된 임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뭘 통해서 가능해요? 표제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근데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소유자하고 3번 저당권 설정 여부는 후단에 뭘 열람 알았어요? 임목 등기상 증명서. 임목 등기부를 열람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임목 등기부. 그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저당권 설정 마지막 제 후단. 자, 임목을 저당 잡을 때는 보험 들어가고 나와 있죠? 보험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쳐 안 미쳐? 먼저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에게 속한 임목이 무슨 목적이 돼 있어요? 저당권 목적 동그라미 돼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임차인은 누구 승낙 없이?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 그죠? 저당 잡힌 물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해지하면 안 된다. 됐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임목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 들어갑니다. 이건 원리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공장재단 위주로 공부하면 광업재단은 똑같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던질게요. 당첨되셨습니다. 예, 당첨되셨다고.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
공장이 아니라 공장? 재단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자,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공장 건물. 그러면 A, B, C, 이건 뭐예요? A동, B동, C동입니까? A, B, C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소유자. 그죠? 소유자. 참 어렵네. 자, 어렵죠? 소유자, 소유자. 근데 이제 자꾸 연습하면 이것도 쉬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세 가지 공장을 그려놨어요? 재단을 만들 때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도 재단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 공장끼리도 가능하고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사람끼리도 재단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됐어요? 소유자 달라도 가능해요. 그럼 공장 운영하려면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상권이랄지 전세권 이 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업 소유권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묶어요. 묶는다는 것은 목록을 작성을 해요.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 놓으면 이것도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가 된다? 저당권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임목도 아까 등기하면 소유권 저당권 됐죠? 이건 하나 더 들어가.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예요? 주 목적이. 저당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당은 왜 설정해요? 돈 빌려 쓰려고 하잖아요. 원래 저당은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나 차량은 저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통째로 묶어서 재단 만들어 놓고 해 놓으면 이 통째로 재단 자체가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통째로 저당 잡고 돈을 많이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뭐라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 그랬어요. 몇 개월 이내? 10개월. 이 기간이 나오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최소 몇 개월 이내 하라? 10개월. 보존 등기 후 10개월. 개념은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재단을 묶어놓으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한 개 부동산이 되는 거고 이것이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은 원래 토지 건물은 중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는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개개 구성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광업재단도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거 밑줄 그어 갈게요. 양가로 2번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세요.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은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문하고 두 번째 줄. 공장재단은 부동산 분리해서 준부동산으로 구분되나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도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있어요? 네. 자,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설정한다.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 목적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공장이 둘 이상일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공장 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보존 등기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 10개월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이 된다. 이 지문. 밑줄 그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공장재단 다음에 열간 것을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구성물이 기억부터 쭉 나와 있어요. 원리 말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고 기억, 니은, 동그라미. 자,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자, 니을, 지상권, 전세권, 권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 감만 잡으세요. 감만 잡으세요. 뭐 이거 구성물이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것이 구성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공장에는 이를 몇 개 부동산을 본다? 소유권하고 저당권 얘는 안 된다. 근데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뭐까지?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대차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임목하고 특이한 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따라서 밑줄 보세요. 공장, 재단, 구성물, 토지, 건물, 기계 등은 독립하였던 독립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재단하고 분리해서 토지, 건물도 안 된다. 이 뜻이죠? 거기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자, 광업재단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6가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중개대상물이 되게 한 3요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1요소예요. 6가지만 된다는 것이 1요소. 이 6가지만 중개대상이 된다는 거 1요소. 그 청색 1번 나와 있죠? 자, 청색 2번이 뭐예요? 2요소가. 사적 소유 대상으로서 거래가 가능한다. 이거 2요소고. 자, 뒷페이지 청색 3번 3요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3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요소부터 분석해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자, 2요소 양가로 1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쪽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소리고 이쪽은 중개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하고 2번이고 이거 여러분 교재 양가로 3번 내용이에요.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된다는 소리고 양가로 3번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양가로 1번이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적 소유 거래 계획자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있어요? 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몇 줄 보세요. 제목에서. 그러면 공법상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구역. 기억하라 그랬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임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뭐라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제한 가장 대표인 것이 개발 제한구역. 됐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위 제한을 받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문 많이 적혀 있잖아요. 맨 첫째 줄만 밑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개발 제한구역 토지면 이것만 알면 돼. 원리만 알면 돼. 접도구역 다 이용 제한이거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 원리만 알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오세요. 양가로 2번 사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는 단어 있어요? 자, 사법상 이용제한하고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자, 원리만 알면 돼요.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권리가 설정된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자, 봐보세요. 이 건물에 건물 사고 팔 때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가등기된 건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유치권 설정은 안 되지만 이건 설정을 물었어요. 건물 자체를 물었어요. 건물. 그러니까 유치권이 설정됐든 가압류가 설정됐든 각종 권리가 설정된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건물. 경매 등기가 되면 이제 그 물건이 압류가 되잖아요. 그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권리가 설정되더라도 개인 소유면 가능 불가능?
가능. 원리는 딱 하나예요, 권리.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첫째 줄 일단 가등기 가압류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주 틀린 거에 유치권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유치권이 성립된 뭐요? 건물. 이거 되는 거야? 건물 자체를 묻는 거잖아요. 유치권 성립은 안 되지만 이것은 유치권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건물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도 가능하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매 기입 등기된 부동산이 자주 틀리니까 밑줄 그어서 이것도 돼.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소유는 이렇게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제 양가로 3번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소리요? 안 된다는 소리? 그러면 개인 소유가 아닌 게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 일단 칠판에 적어 볼게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어요. 국공유재산이란 말을 써요. 그럼 국공유재산은 또 행정재산하고 뭐가 있어요? 일반재산이 있어요. 그럼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로 나눠지죠? 공용재산. 또 뭐가 있어요? 공공용재산. 또 기업용재산. 또 보존용재산. 자, 이것도 원리만 알면 돼요. 공용재산은 관공서 건물 생각하면 쉬워요. 뭐 시청, 청사, 경찰서 건물, 소방서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딱 보니까 개인 소유 아니에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 거죠? 안 돼. 공공용은 대표적인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것도 개인 소유 아니에요.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쉬워요. 철도 역사 같은 거. 이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 보존용용 각종 뭘 생각하면 돼요? 문화재. 이것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이유는 개인 소유가 원리는 간단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재산이란 뜻이 뭐예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일반 재산으로 나요. 이 재산 중에서. 그러면 국유 재산은 국가 거고 공유 재산은 누구 거?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 재산이 아닌 건 다 일반 재산으로 나요. 됐어요? 뭐 공용 폐지된 시청 청사랄지 이런 거. 그럼 이건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중개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 그래야 돼요? 왜? 이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해요.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칠판 보세요. 그 다음에 하천. 하천은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이 있죠? 국가 하천은 국유재산으로 보고 지방 하천은 공유재산, 자치단체 걸로 봐요. 그러면 이것도 중개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개인에는 사유 하천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포락지. 뭔 낙지? 포락지.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돼? 예? 포락지 알죠? 네. 하천이 범람해서 물속에 가라앉은 토지.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면 사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하천 부지로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건이 소멸됐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인 없는 토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건 민법에서 국가 것으로 보고 있고 미채굴 광물도 국가 것으로 보고 있죠? 그건 돼, 안 돼? 그러면 바다나 바닷가도 개인 소유가 아니죠? 돼, 안 돼? 그러면 공도는? 도로를 말합니다. 공중이 이용한 도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근데 개인이 낸 도로가 사도 있죠? 사도는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개인 소유는 되고 국공유 소유는 안 된다는 거. 결론 됐죠? 네. 그러면 도로 예정지는? 도로 예정지는 사유지에 지정될 수도 있고 공유지에 지정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유지에 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되는 거고 공유지에 지정되면 안 되고 원리는 같잖아요. 개인 것은 되고 개인 소유가 아니면 안 된다. 공유수면 매립지도 마찬가지. 공유수면이 뭐예요? 바다를 말하고 바다 이런 걸 말하고 매립지라는 건 바다를 메운 토지를 말하잖아요. 그것도 개인이 허가받아서 매입하면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면 안 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 도로 예정지 둘로 나눠진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결론은 뭐예요? 개인 것은 되고 개인 것이 아닌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개인 것이 아닌 거를 눈에다 익혀 두셔야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행정재산 제목 밑줄 그으시고 행정재산 종류는 두 번째 후당 공용재산 밑줄, 세 번째 줄 후당 공용재산 밑줄, 다섯 번째 줄 후당 기업용 재산 밑줄, 그 밑에 보존용 재산 있어요? 네. 원래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공유 재산을 말한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중은 다만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대부 등이 가능하나 일반 재산을 처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쟁입찰을 붙여 경쟁입찰 동그라미. 그래서 입찰 방식은 중개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말. 자, 하천은 세 번째 줄 국가 하천 밑줄. 이것은 국유재산. 후단에 지방 하천은 공유재산.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줄 중간 사유인 하천은 된다. 나와 있죠? 네. 자, 3번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포락지. 4번 무주토지 미채굴 광물.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안 돼. 오른쪽 5번 바닷가 빈지. 안 되죠? 6번 공도는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후단에 보면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사유도는 된다고 나와 있죠? 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건 뭐냐. 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중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앞뒤에 그 바퀴 권리할 때 중개 개정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고 바로 밑줄 그으면 돼요. 자, 양가로 1번 중개행위 개입 불가능, 불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요. 자, 어떤 게 안 되는 거 봐보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에서 두 번째 상속, 경공매, 판결까지 끊으세요. 상속, 경공매, 판결 끊었어요? 네. 이거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 그러면 끼어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증여였던 거라네. 증여는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에요. 근데 왜 안 된다고 나와 있을까? 성질상 안 돼. 이게 증여자가 누구를 지정해서 증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할 수가 없어. 성질상 안 된 거고. 자, 그래서 증여가 주의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법정 지상권하고 법정 저당권 성립 동을, 이 성립이 핵심이에요. 그럼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성립은 돼, 안 돼? 네.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두 번째 줄로 성립하고 이전 둘 다 안 돼요. 성립 이전 다 안 돼요. 그리고 점유권도 마찬가지 안 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질권은 안 된다.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2번 개입이 가능하다. 개입이 가능하다. 이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공법상 규제가 있는 물건 첫째 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밑줄 보세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을 거 받아도 되죠? 자, DP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법정 저당권은 법정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성립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무엇은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단 성립은 안 되지만 네 번째 이전성은 인정되므로 된다. 그래서 일부가 되는 것은 된다고 했죠?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했어요. 자, 가등기 담보는 담보 목적 가등기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은 아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중개 대상인 권리로 본다. 자, 법정 지상권 또 나왔네.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성립은 안 되지만 무엇은 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전. 환매도 무엇은 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자, 유치권도 첫째 줄 성립은 안 되죠? 그런데 이전은 돼, 안 돼? 그래서 일부가 되는 것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이전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세 번째 중개행위 개입 가능한 것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해놓으면 어떤 문제든 다 풀어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점수만 빼면 돼. 근데 저기 밖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안 나왔던데.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 그쵸. 나중에 다 나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지금 당장 뭐 나온 거 이상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다 그래. 뭐 7월 돼도 막 맨날 그러고 그러더니. 그래도 다 학교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학교 갖고 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공부가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총칙 파트는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쭉 넘어가 보세요. 55페이지 2장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렵거든요, 이 파트가. 문제가 나오면 되게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란 대로만 해야 돼. 엉뚱한 거 막 읽지 말고 내가 짚어준 걸 잘 해야지 점수가 나오지. 다 아는 거 열심히 읽어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은 볼 필요 없고 2절 펴보세요. 56페이지. 56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자격시험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칠판 보세요.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를 말하죠? 네. 그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이유는 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전국적 균형. 그러면 이제 서울시, 충청남도 따로 하면은 시도마다 시험 방법이랄지 내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 출제하고 시험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그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냥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의결은 사후 의결이에요? 사전 의결?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 시험 문제야. 됐어요?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못 한다는 거.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탁 기간은 학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대학 같은 학교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예, 좋았어요. 오랜만에 대답했는데 틀렸어. 자, 교육 업무 위탁할 때는 학교가 들어가지만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는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틀려. 그러면 어디만 들어가냐?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부야.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요. 공기업하고 준정부야. 그래서 학교는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학교 안 들어간다고 다 적어놨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사실을 위탁 업무 내용이랄지 이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 누가 고시합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라고 이 권한을 잘 알아두시. 그래서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몇 줄 그어볼게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원칙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특별시장,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다. 이걸 줄여서 뭐라 해요? 시도지사 몇 줄 그시고, 그 다음에 2번 A에 있어요? 양갈번 주었던 국장 동그라미. 균형 유지 몇 줄 그서 균형 유지 들어요.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온 거 그게 아니고 양갈 2번 마지막 줄. 심의위원회 뭘 거쳐야 돼? 의결하고 미리 둘 다 동그라미. 사전 의결이란 말. 의결 사항이라. 이건 심의사항이 아니라 뭐다? 의결 사항 하나 나왔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나왔어요. 시험 시행 업무 위탁. 자,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위탁한다는 거. 시험 시행 기관장이 위탁 주체라는 거. 두 번째 줄 공기업 준정 협회 몇 줄 보세요. 그러면 거기 학교 있어 없어? 다 학교 X. 그리고 두 번째서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마지막 관보의 고시.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좋았어요. 되게 쉬워. 그 다음에 2번 제목 읽으세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공제사업운영위원회하고 비교하라. 그럼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 287페이지. 자, 공제사업운영위원회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라. 자, 그랬죠? 287페이지 적어놓고 칠판 봐보세요. 그렇지. 뒤에서는 다 57페이지라고 적어놨죠. 근데 여기다가는 또 거꾸로 적어놔야 돼. 그러지. 왜냐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비교를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57페이지 펴고 이제 비교는 머릿속에서 하세요. 비교는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간혹가다 비교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알아둘 것이 국토교통부에 둔다 했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답니다. 이 두 가지를 신경 써봐요. 자, 첫째 줄 보면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둔다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 과목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도에 둘 수 있다라면 맞아 틀려? 틀려. 국토교통부 알아야 되고. 그럼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요. 그럼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요? 둔다요? 둔다. 그렇게 나와. 비슷하잖아요. 거기는 협회에다가 둔다.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착착착 비교돼야 돼. 좋았어요. 안 되면 어떻게? 비교가 안 되면? 머리를 톡톡 쳐봐. 아주, 말 잘 듣네. 부산댁이 말을 잘 들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자, 첫 번째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네.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 육성 있습니까? 네. 세 번째가 중개보수 변경 있어요? 네. 네 번째가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있죠? 네. 이 4가지가 심의사항이야. 이게 네 심의사항. 근데 막상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잘 안 되죠? 네.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넷 중에서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떤 것만? 자격취득 이것만. 이건 시도의사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는 시도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시험에 나와. 이렇게 중개보수 변경을 정할 때는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틀려. 별거이 다 시험 문제야. 출제자 마음이지.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어요. 거기까지 장단 맞출 필요는 없고. 자, 하여튼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좋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나와 있어요? 네. 양가로 일반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와 있죠? 네. 그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은 19명, 19명이고 여기는 7명에서 11명. 됐어요? 예, 이거 착착 비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뭐라 그랬어요? 1차관 동그라미. 국장이 아니에요. 위원장은 자주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는 1차관. 위원은 국장이 임명이 초과합니다. 위원은 누가 임명이 초과한다? 국장. 국장 진하게 동그라미. 국장 단독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 단원에서는 시험 시행기관 장관 권한이 최고 많이 나와. 근데 간혹 거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권한도 나와. 시도의사 단독권한도 나와. 이건 국장 단독권한이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1번부터 뭐 7번, 8번 이 중에서 임명 이촉하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뒷페이지. 이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동그라미. 이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네. 이원의 임기는 2년이란 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근데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동그라미. 이분이 직무를 대행해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누가 이원장 직무를 대행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누가 이원장 직무를 대행해요? 부위원장이 대행해요. 거기는 부위원장이고 여기는 지명한 위원. 왜 여기는 부위원장이 안 해요? 부위원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자, 5번 보세요. 심의위원회. 자, 이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동그라미.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이원장에 통보한다. 통보하라고 나와있죠? 다만 긴급히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개최 전날 동그라미. 보통 회의 개최는 7일 전에 통보해 주거든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러면 개최 전날까지 하면 돼요. 자, 양가로 6번 심의위원회 회의 제적위원 동그라미 개의 동그라미. 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출석위원 동그라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제적위원은 개의, 의결은 출석위원. 둘 다 뭐다? 과반수. 이것은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아요. 됐죠? 자, 7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참여자로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이원장. 이원장 동그라미. 이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을 합니다. 이원장 동그라미 쳤어요? 자, 8번 심의위원회 출석한 이원 관계 전문가는 예산을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무원 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9번 운영 몇 점 보세요. 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의결 거쳐서 이원장 동그라미. 이원장이 정한다. 다 중요해요. 의결도 중요하고 이원장. 그러면 의결사항 지금까지 몇 군데 나왔어? 두 군데 나왔죠? 지금까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의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의결.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3번 제목 읽으세요.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있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 잡고 제척이 뭐예요? 법률을 규정해서 저 이원은 심의 의결에 참가하면 안 돼. 법 규정에서 배제시키는 거 말하고. 기피는? 그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저 이원이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배제시키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제척 사유가 있어서 안 돼. 그래서 그만두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거지. 제척 사유를 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있습니까? 네.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참 지문이 길어서 암기하기 어렵죠? 두 단어만 외우세요. 자, 이원하고 그 배우자 이 단어만 외워봐요. 이 단어가 길면 길수록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돼요. 짧으면 짧을수록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단어. 자, 두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척 사유죠? 네. 그럼 어디만 동그라미? 친족 한 단어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친족도 제척 사유. 친족도 무슨 사유? 제척 사유. 자, 세 번째.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감정을 했어요. 자, 맨 앞에 증언, 맨 뒤에 그 두 단어만 체크하세요.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자, 증언하고 뭐에다? 감정을 했다. 이 단어만 제척 사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뭐가 되거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있습니까? 네. 자, 여기는 어디만 동그라미? 대리인 이것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런 것은 다 제척 사유가 된다. 자, 이분들은 심의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원하고 배우자, 친족, 증언, 감정, 대리. 뭐 이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겠죠? 되게 쉬워 어려워. 아, 좋았어요. 오랜만에 자리가 확 바뀌어서 좋았어요. 됐어. 엄청 많이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깊이는 뭐요?
그 당사 신청해서 저분은 저 의원은 심의결에 참가하면 공정한 심의결이 어렵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뭘 넣었어? 의결 넣었어? 결정. 의결 동그라미. 두 번째 의결. 자, 그래서 의결사항 지금 몇 군데 나왔어? 세 군데. 기피 신청 들어가면 의결이요. 기피 신청 들어가면 뭐다? 의결. 세 군데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피는 본인 스스로 동그라미 본인 스스로 나는 재척 사유가 있으니까 나는 친족이어서 안 돼. 양심상 그만두는 걸. 뭔 피? 근데 해피를 안 해. 재척 사유가 있는데 해피를 안 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장 또 이거 단독 권한이네. 국장 단독 권한.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이 아니에요. 네. 단독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 대부분 시험 시행기관장이 나와. 근데 국장 단독 권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촉하는 것도 국장. 그죠? 네. 이원 임명 이촉도 국장. 이건 국장 단독 권한들이에요. 네. 권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해피. 해촉까지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되게 쉬워요 어려요? 되게 쉽죠?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응시 자격 있는가 봐보세요. 네. 또 응시 자격도 없는데 열심히 앉아 있는가? 관계 없어요. 공부해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 응시 자격은 성별 제한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 있죠 지금? 네. 연령 제한 있어요? 같이 앉아 있죠? 국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불문입니다.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혹시 애국 국적 가지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예. 간혹 가다가 천안. 예? 노각이에요. 그렇죠. 아, 좋아. 천안에서 옛날에 그 애국 국적 가진 사람이 그 수험생으로 왔어요. 캐나다 국적. 아, 진짜요. 나 장기적으로 안 다니고 도망갔지만. 아, 그죠. 아니, 오래 못 다니더라고. 아니, 원래 그분들이 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국적만. 이해됐어요? 네. 예. 또 옛날에는 저거 미국 국적 가지신 분이 영어 강사하면서 왔더라고. 거기도 또 도망갔어. 장기적으로 못 다녀. 한 2달 하다가 영어 강의하면서 여기 미국 국적 가신 분이 여기서 살면서 공부하시면 됐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결격 사유는 이따가 오늘 뭐 진도 못 나가겠네. 하여튼 결격 사유 미성년자 파산자 이 기간 중에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네. 합격하면 자격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죠. 어떤 경우 시험 못 봅니까? 그래,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부정행위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이게. 개념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3년 동안 중개 보조원으로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분들도 자격 취득해도 결격 사유 동안 중개업 해 못해?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격 사유 끝날 때까지 자격을 취득했건 못했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보조원도 갈 수 없어요. 근데 부정행위자 있어요?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몇 년 못 봐? 시험만 못 보는 거 이거. 5년 응시가 제한돼요. 그러면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중개 보조원도 갈 수가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 될 수 있다 없어?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만 못 보는 거고 보조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격 취소도 3년은 중개업 자체를 못해. 보조원 자체도 못 한다고. 개념 잡았어요? 네.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알아요. 그리고 부정행위자는 다른 시험 경향에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 지체 없이가 또 처음 또 게시가 됐어요. 다른 시험은 지체 없이 통과하라고. 통보해 들어가요. 자, 밑줄 그을게요. 자, 응시 자격 나와 있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줄 국적 연령 동그라미. 국적 연령 불문. 양갈 1번 두 번째 줄.
양가를 2번 따라서 미성년자든 제한능력 파산 수용자 거기까지 미주고서 이걸 결격사유라 해요. 결격사유라 할지라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 취득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근데 양가를 3번이 중요해요. 자, 이분들은 2번에 해당된 사람들은 두 번째 줄 결격사유 기간 동안 개공도 될 수 없고 고용인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못해. 중개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청색 2번 응시자격 없자 자격 취소되면 첫째 줄 몇 년? 3년. 근데 두 번째 보다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자, 부정행위자 두 번째 줄 몇 년? 5년. 근데 이 경우 지체 없이 동그라미 다른 시험 시행자 통보 동그라미. 언제까지 통보? 그게 중요하고 동그라미 2번 5년간 자격은 정지될 뿐이지 결격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랬죠? 마지막 제점이시고 보조원도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도 될 수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하다고.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됐어요? 뒤에 들려요? 네, 그럼 네, 휴식 같습니다.